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가치경제 시간입니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즐거운 소식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경제 분야에선 어두운 소식이 여전한데요. 바로 고물가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2.1% 상승했습니다. 대구와 경북도 각각 2.1% 상승했는데요. 이건 2020년 0.5% 이후 상승폭이 가장 낮은 겁니다.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청은 2022년과 23년 급등했던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공업제품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목표치인 2% 수준을 보이면서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물가 안정세라는 말,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과는 괴리가 큽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바로 소비자 물가와 생활 물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TV와 냉장고 등 구입 빈도가 낮은 품목과 가사 도우미료 같은 일부 가구만 이용하는 품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생활 물가 지수는 일반 가구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 생필품 등 140여 개 품목만 보기 때문에 체감 물가와 더 가까운데요. 지난해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은 2.4%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0.3%포인트 높았습니다. 2020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지만 2021년부터는 5년째 생활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를 웃돌고 있습니다. 즉 공식 지표와 달리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은 더 큰 겁니다. 이외에도 최근 이어진 고환율 상황도 수입 물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도 이 고환율로 인해 지난해 12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6.1% 올랐는데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농축수산물도 4.1% 올랐는데 특히 수입 쇠고기 가격은 8% 올라 1년 4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체감 물가는 과거부터 계속 누적된 수치가 반영되는 반면 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비로 산정하기 때문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목별 변동 요인을 파악해 비축 물량 방출 등으로 선제 대응하고 각 부처 차관급 10여 명을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도 물가가 불안할 때마다 품목별 물가 관리 방식을 도입했지만 지금 같은 환율이라는 대외 변수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물가 상승률이 2% 수준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도 1,200원에서 1,300원대로 복귀하기보다는 1,400원대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새로운 표준, 뉴노멀로 굳어질 거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나 특정 물품 할당 관세 확대 등의 정책은 고환율이 종식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단기 대응보다는 구조 개선과 수급 관리, 시장 감시 기능 강화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환율이 일상화된 시대,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치경제 오하영입니다.